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여명의 사주 그리고 이연주는 신축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주에 목화가 많은 사람은 성질이 잘 내고 신경적인 그 날카로움보다는 화를 잘 냅니다. 목화가 많은 사람은. 금수가 많은 사람은 까칠하고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금수의 특징입니다. 공자께서 소인배하고 여자는 다루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공자와 소인배는 다루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소인배는 뭐가 소인배입니까? 선비나 군자의 반대가 소인배입니다. 군자는 선비는 학식을 학문하고 수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항상 수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과 교양과 학식이 그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부드러운 수양하는 사람이에요. 소인배는 수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뭐냐? 왜 소인배라고 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자는 감정적인 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감정 조절이 약해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장점은 사랑을 하고 남을 좋아하는 감정이 열정적이지만은 남을 미워하고 반항하고 증오하고 섭섭해하고 불평하는 요 감정이 강합니다. 감정. 남자는 정신세계인데 그래서 여자는 감정 조절이 약하기 때문에 소인배로 구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갈등이 생기고 시비가 생겼을 때 감정을 얼마나 잘 조절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자께서는 소인배는 가깝게 하면은 기어오르고 멀리 하면은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멀리 하면은 원망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운학이에요. 기운학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의 이치의 흐름을, 기세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사주 감명의 요체다 이렇게 봅니다. 요 신축은 뭡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글자도 좀 가냘프잖아요. 신금, 금은 보합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그 의사나 간호사가 요 신금이 있는 사람은 주사를 잘 넣습니다. 침을 잘 넣고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고 신중해요. 그리고 신은 뭡니까? 지지로 말하면 유에 해당이 돼요. 8월달 닭띠 경호받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경우 없는 게 눈에 잘 띄고 지적하니까 평생 구설수가 따르고 남하고 시비하고 다투다 보니까 살이 찌질 않는 거예요. 날씬합니다. 날씬해요. 날씬한 여자는 뭐냐? 까칠하고 성격이 신경질적이고 과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상과 체상을 볼 때. 좀 뚱뚱하다, 체반이 넓다, 좀 후덕합니다. 예. 그리고 성질을 내고 화를 잘 내요. 성질을 내고 화를 잘 내면 살이 찝니다. 예.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성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면은 몸이 뚱뚱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신금은 금은 보화예요. 금은 보화, 보석. 그리고 예리하고 칼날 같은.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에 8월에 해당이기 때문에 열매를
추수하는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갖다가 추수하는 실속파 위주의 길을 가지고 있다 그 봅니다. 그러니까 실수 없는 일은 안 해요. 실속이 없는 일은 항상 계산적이고 타산적이다. 이게 신금의 특징입니다. 요 밑에 축은 기신계입니다. 기신계. 요 암장을 해볼 때 여기 문창호지 비슷해. 옛날 한옥에 계십니까 하면 안 잊어버려요. 계십니까 하면은 암장 기신계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기신계. 요게 기신계거든요. 계십니까 하면 안 잊어버려요. 역학 배울 때 요 암장을 연상법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신계, 계신계. 축을 딱 보면 기신계입니다. 기토가 있어요. 기토는 중앙의 토예요. 전다집 토예요. 적응력이 좋아요. 인수가 됩니다. 교양과 학식이 많고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축토가 있기 때문에. 성격은 뭡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신금이 있거든요. 신금. 신금은 비견이 해당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 또 나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개수예요. 개수는 금생수 식신됩니다. 여자인 경우에 음식 솜씨가 좋아요. 표현력이 좋아요. 배운 걸 응용하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 있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제가 있더라도 식신이 없으면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제가 사주에 있더라도 식신이 있어야 돼요. 식신은 주로 천간에 있는 것보다 지지에 있는 사람이 돈이 많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 돈 많은 거지가 있어요. 돈 많은 거지. 돈이 억수로 많았는데 거지같이 살아요. 그 돈이 없는 거지같이 살아요. 쓸 줄을 몰라요. 돈을 줄 줄을 몰라요. 베풀 줄을 몰라요. 요게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은 식신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면 나가질 않아요.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을 때 돈 쌓아놓고 죽는 거예요. 거지같이 죽는 거예요. 요게 신축 연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명의 신축 연주 하나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축계사 을미 갑신입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음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음이 3개입니다. 양. 거기다 이제 신축금이거든요. 그런데 지지에는 사하고 미가 많습니다. 이건 여름을 얘기하잖아요. 화를 얘기하잖아요. 그 음이지만 화가 많으면 뭐냐? 활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주역에 대정작해라는 게 있습니다. 대정작해. 선천수가 있고 후천수가 있어요. 선천수는 갑기, 자오, 구, 을경, 주미팔, 병신이, 진칠, 정임묘유, 무게진수로 사회속지사 해가지고 천간의 숫자에 핵수가 있습니다. 선천수가. 후천수는 임자일, 개해, 임자, 개해, 일육수, 2738목 해가지고 후천수가 있어요. 그 선천수, 후천수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득회를 얻어서 그 사람의 사주의 원국에 대정작해 수를 뽑고 대운이 바뀔 때 그 수와 합산을 해가지고 풀어서 1년 신수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학에 2 기둥이 있습니다. 이석영 선생과 박주환 씨가 우리나라 전통 사주 역학의 대가죠. 그 이석영 선생이 필동에다 철학관을 차렸는데 손님이 안 와요. 사주 명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게 바로 즉답이 나오질 않아요. 해석을 하고 감명을 하니까 언제 운이 들어오고 언제 적성이 되고 언제 기름합이 되고 언제 재물운이 들어오고 언제 승진운이 있고
이런 거가 바로 즉답이 나타나질 않아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대정작현을 가지고 신수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언제 재물운이 좋다 시기를 얘기해줘요. 언제 남자가 들어온다. 언제 손재수가 있다. 언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육효의 대정수를 배워가지고 신수를 보고 또 득회를 해가지고 언제 매매가 되느냐. 내가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매매가 되느냐 이거예요. 육효를 치게 되면 언제 매매되는 시기가 나와요. 언제 승진이 되느냐 시기가 나와요. 때를 점쳐줘요. 그래서 유명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철학관을 처음에 개설해서 어려웠지만은 육효점을 쳐가지고 그래서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손님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운영을 잘 하셨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전통 역학의 18문답 주역 육혁의 대정수에서부터 1년 신수 보는 납갑 오행 육수 붙이는 고급스러운 주역에 대한 걸 푸는 거를 가지고 제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철학에 대해서 역학 공부를 많이 수련하신 분께서 저에게 육친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면 1시간에 3일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육효의 주역에 통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 개인 교수로 속강을 해드리겠습니다. 3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주를 딱 보게 되면 신축 계사 을미 갑신입니다. 그 을의 날에 태어났어요. 요 수생목입니다. 수생목. 여자는 뭐냐 발 때 관을 보라 그랬습니다. 관이 신금입니다. 을신축. 관이 밑에 뭡니까? 축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 남자 운이 좋은 거예요. 그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연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애 있으니까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인연이. 시에 있으면 연하의 남자. 그런데 어떤 남자냐? 까칠한 남자다 이게. 까칠한 남자다 이게요. 그런 남자를 만난다 이거예요. 왜 까칠한 남자를 만나느냐? 목회가 많은 그런 성질보다는 까칠한 성격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팔자대로 살다 가느냐? 팔자가 자기의 성향을 나타내고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때 자기 판단의 성향에 따라서 상대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팔자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 수생모니까 인수입니다. 금생수해져요. 머리가 기가 막혀졌죠. 이런 사주는 금생수해주고 인수가 발달돼 있으니까 뭐가 좋습니까? 학자 교육가 사주예요. 기술 이공계통 의사, 이공계통 기술 과학자로 나가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 옆에 비겁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오미가 있어요. 금수도 많지만 불이 많아요. 그 불이 많으면 뭡니까? 이 사람은 활동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배운 것도 있고 학자 사주고 명예도 좋고 남편 좋고. 그 다음에 요 목엔 뭡니까? 목생화유가 식신상관 아니에요. 사오미. 식상상관이 국을 이뤘어요.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사오미. 그 운세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조호용신으로 보면은 뭐가 용신이 됩니까? 갑오을미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시없다고. 사오미 화가 돼가지고 불이 많지요. 5가 되면 또 불이 화가 많지요.
요 미가 들어오면 충미충이 돼요. 충미충. 그러면 5세, 15세 하면은 15세, 25세 충미충이 되면은 남자의 관이 흔들리니까 이때 나 이성 교제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요 신대운이 들어와서 남편 덕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운이 좋으니까. 그 후에 사주를 보면 병이 들어오잖아요. 병신 합수가 돼요. 그럼 관이 묶이는 거 아닙니까? 관이 묶이니까 직장 생활 하더라도 묶여있는 직업. 또 남자하고 관계도 뭡니까? 관이 묶여있으니까 병신합이 돼가지고 수가 돼가지고 수성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관계가 병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남편하고 관계가 합이 들어있는 대운에 들어와 있으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유가 들어오거든요. 사유축 금이 되거든요. 그럼 남편 운도 좋아지고 관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자는 여름에 태어났는데 가을에 들어오니까 조후용신이 되고 가을에 들어오니까 운세가 좋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요, 진술충미 술대운입니다. 술에 들어오면 무게가 합하고 화가 돼요. 그 화가 되니까 불이 목화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식신상관이니까 식신상 돈 안 해요. 재물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때. 술대운에 들어오잖아요. 미술 사명에 축술미 사명살에 들어옵니다. 요때 만에 3세까지 껴있으면은 관제 구설이 생길 우려가 많은 거예요. 의사 같으면은 의료 사고를 발생해가지고 관제 구설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요소의 기운이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감명을 할 때 초보자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대운과 세운이 바뀔 때 합과 춘이 들어와요. 오행이 바뀌어요. 그리고 진술춘가 들어왔을 때 대운에서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요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생이 왜 파란만장하고 어려우냐? 인간은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고 사주대로의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그 성향에서 성격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기를 놓치고 이런 여러 가지 운세의 변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대로 기회도 놓치고 운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요소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는 건 고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명사주, 신축, 계사, 을미, 갑신에 대한 사주를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참고로 광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역삼동에서 장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명이라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장명을 그걸 미신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부인 셀라를 사라로 바꿔줬어요. 그 장명의 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에 받침이 다 들어가면은 어떤 이름은 딱딱 끊어져요. 그럼 일이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맥히고 힘들어요. 이름이 연결음이 좋고 발음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유년 항상 우리가 애기라고 해서 애기입니까? 성인이도 되잖아요. 노인도 되고. 성인 이름으로 되었을 때에 잘 어울리는 품이 있는 이름을 줘야 돼요. 이름이 천박해 보세요. 출세를 못합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를 잘 수준 놓고 교양 있고 품이 있고 생기가 있는 그런 팔자를 수리에 맞춰서 성과 핵수에 잘 맞춰가지고 좋은 이름을 지어놔야만 좋은 운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주의 자장과 나와의 매체 역할을 해주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명과 장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축 연주와 사주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